크게 세 가지 이슈. 우리 일본 엔캐리 관련된 블랙 먼데이. 그 당일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날 시장보다 약 3분의 1밖에 안 빠졌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김선한 차장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여의도에서 주식을 가장 잘 하시는 운용사와 웹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님을 모시고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추운데 또 저희 회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W자산운용 랩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한국 시장이 매우 어려웠는데 리뷰를 먼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준으로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전망을 기업의 실적과 매크로의 함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이런 실적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좀 피크업 부분, 특히 반도체 쪽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크로 이력까지 겹치면서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엔캐리에 대한 우려도 발생했었고요.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작년 말에 발생을 하면서 국내 지수가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9%, 코스닥이 20% 이상 빠졌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었는데요. 특히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더 차별화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기준으로 먼저 잘 대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으나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 두 기업의 주가 수익률 차이가 50%포인트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시밀러 업체 중에 큰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사이를 봐도 작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영업이익이 2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히려 이제 합병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두 기업의 주가 수익률 차이도 약 3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간에도 실적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서 특히 차별화된 부분이 작년 시장이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크로 우려들이 많다 보니 더욱더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웠으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연장선인데요. 올해도 현재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이제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각종 우려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올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큰 이슈들 보면은 영국의 브렉시트나 코로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슈들을 주요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들을 다 보시면은 다 대부분 주가 기준으로는 한 달 후부터 다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초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각 정부와 기관들의 대응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러한 우려들이 서서히 스터디가 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은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우려가 완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우려의 유통기한이 딱 한 달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트럼프 관세가 이제 최근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섹터에 이제 좋은 이슈가 있고 나쁜 이슈가 될지 서서히 많이 알려질 거라서 이런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떠나서 어쨌든 기업의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잘 대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 리뷰에 이어서 이제 올해 전망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망은 뒤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요. 네. W자산운용이 지금 설립한 지가 몇 년째? 저희가 이제 딱 10년 차입니다. 네, 2016년도에 설립을 하셨는데 국내 이제 액티브 운용사들이 좀 설 자리를 많이 잃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좀 확고한 시장에서 좀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게 된 그 운용 철학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용 철학은 한 장으로 제가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집중하자. 이 변화의 기울기가 바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의 기울기 초기는 가령 저희가 이제 트렌드가 좋은 기업들, 이러한 변화의 기울기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령 뭐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불닭이라는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즉 기울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특정 월이나 분기부터 좋아지는 경우, 가령 올해 하반기에 엔터테인먼트 저희 콘서트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바이오 시밀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초기에 찾자. 플러스 구조적인 변화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밸류업과 같이 가령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시가총액이 확대되는 이러한 띵들의 초기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다양한 섹터들을 초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실적을 실시간으로 좀 저희가 잘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과거 5년 전부터 저희가 가령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피부과를 한번 가면서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을 때도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원들이 다 같이 주말마다 면세점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브랜드가 잘 되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소비재들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눈으로 실적을 좀 추정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특히 미국과 선진국에서 국내에 좋은 브랜드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SNS를 통해서 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틱톡이나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여기가 쇼핑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건도 같이 확인해서 그 아이디어를 빨리, 변화의 기울기를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재들 중에 국내 소비재들은 특히 매출 성장률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고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이 어려웠지만 주가가 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을 초기에 찾으면 저희는 이제 안전 마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에 저희가 집중하는 게 우리 운용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현금 운용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현금을 저희가 계속 이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나 기울기가 둔화됐을 때는 저희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난 3년 5개월 동안 20%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수익을 꾸준히 쌓아올 수 있는 배경은 이러한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 증서상 또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쌓기 위해서 제가 현금을 일부 보유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운용사들하고 좀 다르게 현금 관리를 통한 위험 관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 중심의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 이제 초기에 발굴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 직접 이제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확인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어려운 시장을 지나고 올해 이제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W자산운용에서 이제 가장 올해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 뭐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작년도에도 성장률이 좋았었고 올해에도 그 성장률이 유사하게 나오거나 그 이상 나오는 기업들 아니면 서프라이즈 나올 기업들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상반기에 주식 비중이 많았었는데요. 그 배경들이 미용기기 장비들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밸류업, 은행과 같은 밸류업들 그리고 저희가 IT 쪽도 작년 상반기에는 변화의 흐름이 좋아서 주식 비중을 90% 이상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들어서는 주식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섹터들을 여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미용기기 장비들이나 스킨 부스터, 보톡스, 화장품 쪽,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보일러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은행 쪽, 엔터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저희는 이제 큰 굴지에서는 은행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은행은 안정적인 실적 기전으로 좋은 성과를, 좋은 실적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배당 성향이 확대되면서 시가 배당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1월 초에 은행의 배당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그런 톤이 확인이 되면서 제가 은행 비중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했었고요. 계엄령 때에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는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 흐름도 올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제가 은행 쪽은 저희가 현재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또 하방 리스크, 즉 시가 배당률도 높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장에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안으로 은행 쪽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도 좀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되면은 계속 좀 가져가 볼 예정이고 만약에 변화의 기울기가 또 둔화되거나 이럴 때는 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주인공이었던 화장품도 사실 올해에도 영업이익 성장이 좋은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또 잘 되는 저희가 보는 지표들 중에 잘 되고 있는 브랜드랑 그리고 ODM 쪽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밀러 업체들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시밀러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개발 같은 업체들도 올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기업들,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좋아했던 미용기기, 스킨 부스터, 보톡스 이쪽은 계속 트렌드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쪽에서 저희가 잘 비중 확대나 축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5G 통신장비 업체도 올해에는 캐펙스 투자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우리 딥시크 관련된 우려로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우리 하드웨어 쪽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쪽을 추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같이 대응을 하려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작년 리뷰하고 회사의 철학과 주요 경쟁력 그리고 올해 그 예상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PB분들, 고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그리고 작년도 우리 하반기에 아무리 시장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들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19%가 빠졌었고요. 크게 세 가지 이슈, 우리 일본 엔캐리 관련된 블랙 먼데이, 그 당일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날 이제 확실히 시장보다 약 3분의 1밖에 안 빠졌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40%대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현금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리스크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이 있을 때에도 저희가 이제 은행 쪽을 이제 원래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그 저희가 은행을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빨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비중도 당시에 60-70%였는데 30에서 50%까지 많이 낮췄습니다. 좀 리스크 관리 좀 타이트해서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 와중에 저희는 성장하는 기업들은 작년 시장이 안 좋았지만 주가가 오른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성장률 좋은 기업들 잘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에도 저희가 철저히 하면서 우리 이번에 상품은 이제 굉장히 중장기로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DBW 아들딸 독립만세 증여랩에 대해서 간략히 주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최소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고 후치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DB금융투자 각 영업점에서 3월 4일 날 설정을 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게 아마 자막을 띄워주실 것 같아요. 저희 콜센터나 가까우신 영업점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 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님 모시고 DBW 증여 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희가 좋은 상품 나오면 다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